자, 그 다음 7번째 이야기는 5월달 MSCI 지수 리밸런싱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라이프닥터의 가장 핵심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MSCI 지수 편출 편입에 대한 리밸런싱이 매년 2월, 5월, 8월, 10월에 있다가 총 4번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MSCI 지수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 해가지고, 자, 모건 스탠리라는 애가 신흥국가 선진국에 투자할 때 하나의 섹터를 만들어주는 거야. 야, 투자할 만한 기업 우리가 선정해 줄게. 우리가 이거 한국에 투자하려면 이런 기업을 투자해. 딱 선정해 놓은 흔히 말하는 바구니에 담아놓은 쇼핑 물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투자해봐. 이 기업은 우리가 검증한 기업이야. 대신에 검증할 때 기준 없이 검증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시가총액만 크는데 시중에 거래 안 되면 안 되니까, 거래 안 되면 우리가 못 사니까 외국인들이 거래도 충분히 우리가 큰 돈 들어올 때 충분히 사둘 수 있는 유동 시가총액, 그냥 기업의 본질적인 시가총액과 기업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제로 매매되는 유동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되는지를 검증해서, 그래서 괜찮은 기업을 선정해 줄게 하는 게 MSCI 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금, 유럽 자금 이래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할 때는 한 기업을 투자해서 딱 핀셋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자금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냐면 MSCI에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뭉텅그리의 돈이 한 투자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이런 겁니다. MSCI를 추종하는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 펀드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계적으로 이 기업의 일정 비율을 자금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죠. 이걸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래요. 강제적으로 넣는 자금. 내 자율적 의사에 따라서 가는 건 액티브 자금인데 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아직 MSCI 지수에 편입 안 된 종목들은, 편입된 종목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항상 그 비율로 5월에 수년 전부터 그 비율로 외국인이 비율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 이 기업은 MSCI 지수에 편입된 게 오래되면 고인물처럼 되어 있으니 주가의 변동은 없어요. 주가가 변동하는 것은 MSCI 지수에 있다가 시가총액이 떨어지고 주가가 하락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동성이 부족해서 퇴출되면 그 기업은 MSCI 지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급락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종목이 채우면 그 기업은 갑자기 이 기업이 새롭게 편입해야 되니까 그 펀드들이, 그러면서 큰 자금이 들어오게 밀물처럼 들어오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그래서 MSCI 지수에 편입되고 편출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편입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좋은 호재거리가 되는 거죠. 이번 2월 달에 지수에 대한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는데 이때는 편출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지기만 했지, 주가가 그렇게 좋은 부분이 다 없다 보니까 편입은 없고 편출만 했어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머티 많이 떨어졌죠? 아까 못난이라 말했던 롯데케미칼 같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편출되면서 주가는 더 편출 시점에 더 하락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롯데케미칼을 보시면 편출이 될 때 확실하게 급락을 한 번 더 합니다. 여기서 편출 발표나니까 거의 이야기가 되고 나서부터 이렇게까지 떨어집니다. 에코프로 머티도 이때 하락을 한번 훅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 비슷하죠? 아까 그 기업하고. 자, 그러니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편출되는 종목을 내가 갖고 있으면 사실 우리는 주도주 위주로만 하니까 편출되는 종목은 잘 안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있는 거죠. 편입되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 편입되는 종목은 5월 달에 5월 한 12일경에 결정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월에 편입 예상되고 되는 종목은 12월에 발표하고 나면 5월 31일까지 그 종목의 비율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 발표하고 그걸 채우려고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날까지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마감이 급하죠.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에 사니까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에 미리 자금을 조금씩 확보해 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샀는데 갑자기 사야 돼서 너무 급등해서 상한가 가고 이러면 곤란해지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2월 달에는 편출만 했고 편입이 없었죠. 그러면 5월 달에는 편입할 종목이 예전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개수가 적다면 오히려 비중은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5월달에 편입 예상인 종목이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삼성증권은 1순위로 HD현대일렉트릭. 사실 이 기업은 이미 진작 편입돼야 될 기업인데 아직 안 되고 있다가 5월달에 될 것 같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대장주 알테오젠. 이건 거의 100% 확실입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은 코스닥의 1위 기업이고, 제약바이오에서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요즘은 그렇게 안 치죠. 얘가 거의 1위 기업이니까 이 알테오젠이 빠진다는 건 이해할 수 없으니 이거는 거의 확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엔캠은 좀 의아하기도 한데, 엔캠도 편입 예정이라고 삼성증권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두 기업은 동의하는데 엔캠은 사실 동의가 좀 힘들지만, 삼성증권은 이 세 개 기업을 편입 예상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증권사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기업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월까지만 하더라도 편입에 후보도 안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너무 상승했죠. 그래서 시가총액을 채웠어요. 편입할 만한 시가총액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의 거래대금 1위에서 10위 안에 들죠. 그러면서 유동 시가총액도 채우면서 얘가 또 강력한 후보로 뛰어들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요즘 삼양식품 주가가 안 밀리는 이유가 MSCI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이것도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 넥스원, 두산, HD현대미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좀 업종 특향이 있죠. 최근에 주도주였던 놈들이 편입 예정인 종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다행인 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방,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계속 매수해야 되는, 자금이 들어오는, 그래서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70만 원 계속 보유하자, 수익을 크게 가져가자 했던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에코프로 향기가 난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한번 보유해보자. 수익은 이미 크지만, 세 자릿수 수익이지만 그래도 한번 더 보유해보자 했는데 더 보유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유가 하나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기업들 보면 고가에서 든든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양식품 외국인들이 그냥 매집 꾸준히 하고, 팔 때는 찔끔 팔고 살 때는 많이 사고, 판 거에 몇 배로 많이 살면서 자기들이 물량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알테오젠 이거 음량 양봉 음봉 하면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팔 때는 찔끔 팔고 살 때는 많이 사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차트 모양이 아까 삼양하고 고점에서 비슷할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약간 위험 구간이지만 계속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 주가는 조정받았는데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도 그렇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것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지금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행보하고 있습니다. 물량 매집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정확하게 언제 이들이 이 비중을 많이 확보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시장 전문가들 말로는 3월에 주로 집중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3월 달에 이 기업들의 변동이 조금 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뜩이나 좋은데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